속보, 손흥민 크게 축하받을 소식 전해졌습니다. 손흥민과 갈라선 포스텍 감독 중대 발표. 손흥민 대체자 이선수, 치무. 토트넘 구단 소식을 전하는 커뮤니티 카틸리지 프리캡틴은 24일 한국 시간 토트넘의 2023에서 24시즌 올해의 선수로 손흥민을 선정했다. 매체는 토트넘 팬들에게 이번 시즌 구단 올해의 선수로 누가 선정되어야 하는지 이야기해보면 서로 다른 의견을 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해리 케인이 없는 상황에서도 주장의 역할을 맡은 손흥민에게 그 공을 돌린다 라고 전했다. 지난 2015년 토트넘 이적 후 첫 주장직을 맡으며 리더십을 발휘했고 주포이자 영혼의 파트너인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을 떠난 상황에서도 홀로 팀의 공격을 책임졌다. 더욱이 히샬리송의 부진과 부상으로 인한 공백으로 최전방 공격수로 변신해 해결사 역할까지 맡으며 리그 17골 10도움을 기록, 팀 내 최다 득점과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 더불어 시즌 최종 라운드에서 1도움을 추가하며 개인 통산 세 번째 10에서 10, 단일 시즌 10골 10도움 이상을 기록했다. 손흥민은 앞서 2019-20, 11골 10도움, 2020에서 21시즌, 17골 10도움으로 두 차례 10에서 10을 달성했고 3년 만에 다시 한번 이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프리미어리그에서 3시즌 이상 10에서 10을 기록한 건 웨인 루니 5회, 에릭 칸토나, 프랭크 램파드, 모하메드 살라 이상 4회, 디디에 드로그바 3회, 5명뿐이다. 손흥민은 6번째로 이름을 올리며 최고의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그러나 팀 성적은 아쉬웠다.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빅리그 빅클럽 지도 경험이 없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의구심이 컸지만 토트넘은 이전 감독과 다르게 빠른 템포의 공격과 강한 전방 압박, 높은 볼 점유율을 유지하는 전술을 구사하며 리그 선두까지 치고 올라가기도 했다. 매서운 기세로 리그 첫 10경기 무패를 달렸으나 중반으로 향하며 다소 주춤했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초까지 5경기 1무 4패로 부진에 빠졌으나 빠르게 회복하며 다시 분위기를 잡았다. 선두권과는 격차가 벌어졌지만 계속해서 4위 경쟁에 나서며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진출 희망을 이어갔다. 다만 시즌 막판 뉴캐슬 유나이티드 0에서 4, 아스널 2에서 3, 첼시 0에서 2, 리버풀 2에서 4에게 4연패를 당하며 이 역시 멀어졌고 우나이 에메리 감독의 아스톤 빌라에게 4위 자리를 내주며 최종 5위로 리그를 마무리 지으며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획득했다. 손흥민은 27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지만 팬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토트넘 구단은 지난 10일 구단 올해의 선수로 미키 반더벤이 선정됐다고 알렸다. 반더벤은 2001년생 네덜란드 출신 수비수로 지난해 여름 토트넘에 합류했다. 193cm의 큰 신장과 왼발을 주로 사용하는 그는 그간 중앙 수비수 포지션에 고민을 안고 있던 토트넘의 문제점을 해결하며 최고의 영입생으로 떠올랐다. 특히 높은 라인을 유지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서 빠른 속도를 앞세워 뒷공간을 커버하는 등 팀의 핵심 수비수로 발돋움했고 지난 1월 브렌트포드전에서는 시속 37.38km의 엄청난 속도를 과시하기도 했다. 손흥민은 구단 공식 올해의 선수를 놓쳤지만 카틸리지 프리캡틴, 카틸라그 프리캡틴은 이번 시즌 손흥민의 활약을 조명하며 그를 매체 선정 올해의 선수로 임명했다. 매체는 수비 효율성을 향상시킨 크리스티안 로메로, 눈부신 활약으로 팬들의 인상을 남긴 반더벤, 리그 최고의 우측 수비수로 떠오른 페드로 포로, 초반 어려움을 겪었지만 뛰어난 세이브로 자신의 임무를 다한 굴리에모 비카리오 골키퍼가 있지만 케인의 부재에도 팀의 해결사와 리더의 역할을 맡은 손흥민에게 이 영광을 돌린다 라고 전했다. 이어 이 글을 본 몇몇 팬들은 최근 손흥민의 경기력이 좋지 않았다고 반박하겠지만 그는 매우 긴 리그 일정에서 시즌 중반 국가대표팀에 차출되고 동료들의 부상으로 본래 포지션에서 벗어나 좋은 모습을 유지했던 점을 무시할 수 없다 라고 이유를 댔다.
그러면서 논페널티킥 기대 득점값, NFG, 과 기대 공격 포인트값, 제그을 예를 들며 맨체스터 시티의 필 포든만이 손흥민을 앞서고 있다. 손흥민은 두 값을 더한 기록이 리그에서 2위다. 라며 토트넘의 이번 시즌 활약에 이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없다. 그는 가장 많은 골과 도움을 기록한 한 명이다. 그가 왜 올해의 선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호소했다. 프랑스 거물들이 부른다. 황인범, 빅리그 러브콜 쇄도, 이강인과 리그 1 함께 누빌까? 세르비아, 텔레그라프는 24일, 한국 시간, 프랑스 거물들은 황인범을 원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그는 뛰어난 경기력으로 많은 빅클럽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에게 가장 큰 관심을 보인 팀은 AS 모나코와 OGC 니스다. 라고 보도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미드필더인 황인범은 지난해 여름 그리스 올림피아코스를 떠나 즈베즈다에 합류했다. 그는 이적 과정에서 올림피아코스와 갈등을 빚기도 했으나 즈베즈다 유니폼을 입으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당시 이적료는 550만 유로, 약 81억 원 정도로 알려졌다. 황인범은 세르비아 리그에서도 실력을 증명했다. 그는 곧바로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았고 모든 대회를 통틀어 35경기를 소화했다. 공격 포인트도 6골 6도움으로 10개를 넘겼다. 황인범은 꿈꾸던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무대를 밟기도 했다. 그는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한 골 1도움을 터뜨리며 UCL 데뷔골까지 뽑아냈다. 대한민국 최고의 중앙 미드필더인 만큼 유럽 최고 무대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모습이었다. 트로피도 2개나 들어올렸다. 즈베즈다는 르비아 수페르리가 우승을 일궈냈고 세르비아컵에서도 정상에 올랐다. 황인범도 세르비아컵 결승전에서 결승골을 어시스트하며 팀 우승에 힘을 보탰다. 이제 황인범은 1년 만에 더 큰 무대로 발돋움하길 기다리고 있다. 지난달부터 세르비아 현지 매체를 중심으로 프리미어리그, PL, 스카우트들이 그를 관찰하기 위해 파견됐다는 소식이 쏟아졌다. 여기에 라리가의 레알 베티스도 황인범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쿠리르는 두 팀이 황인범에게 진지한 제안을 보냈다며 즈베즈다가 그를 붙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매체는 즈베즈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유럽 리그의 팀이 그를 쫓고 있다는 건 비밀이 아니다. 황인범은 2026년 6월까지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800만 유로, 약 118억 원, 또는 1000만 유로, 약 148억 원을 제안하는 팀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라고 강조했다. 하나는 PL 중위권 팀, 하나는 베티스로 알려졌다. 쿠리르는 황인범에게 관심 있는 두 팀이 언급된 금액을 지불할 준비가 돼 있다. 지금 그들의 이름은 비밀로 유지되고 있다. 우리가 알아낸 건 베티스 스카우트들이 황인범을 관찰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만족하고 웃으며 경기장을 떠났다고 한다. 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분데스리가 강호 프랑크푸르트까지 언급됐다. 맥스베 스포츠는 프랑크푸르트가 황인범 이적 관련 협상을 할 준비를 마쳤다. 스카우트가 그의 경기를 몇 차례 관람했다. 또 다른 독일팀도 황인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고 전했다. 프랑크푸르트가 책정한 이적료는 800만 유로 수준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프랑스까지 황인범 영입 전에 뛰어든 모양새다. 텔레그라프는 즈베즈다가 최고의 선수인 황인범을 지킬 수 있을까? 즈베즈다 선수들은 더블을 달성하는 멋진 시즌을 보냈고 두 트로피를 모두 획득할 자격이 있는 선수 중 한 명은 황인범이다. 라며 프랑스의 거물 모나코와 니스는 황인범을 원한다. 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적료다. 매체에 따르면 모나코와 니스는 오직 700만 유로만을 제한할 준비가 돼 있다. 하지만 즈베즈다는 1000만 유로도 안 되는 가격에 황인범을 포기할 생각이 없기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텔레그라프는 즈베즈다 팬들의 사랑이 황인범을 붙들 수 있길 원하고 있다. 매체는 만약 황인범이 떠나고 싶다면 문제는 즈베즈다가 그를 언제까지 붙잡을 수 있는가다. 라며 즈베즈다의
유리한 점은 황인범이 트로피 2개를 획득했다는 점과 세르비아컵 결승전 이후 팬들이 그를 웃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또한 황인범은 팬들이 불러주는 노래에 감동했고 특히 기뻐했다 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황인범은 컵대회에서 우승한 뒤 팬들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 지베즈다 팬들은 그를 직접 끌어올린 뒤 함께 축제를 즐겼고 한 팬은 그의 바지를 벗기려 하기까지 했다. 황인범도 해당 영상을 올리며 선수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특히 해외에서 뛸 때는 더 그렇다. 일생일대의 경험을 선사해준 델리에에게 감사드리며 토요일 마라카나에서 우리의 더블 크라운을 축하하기만을 기대하고 있다 라고 감사 인사를 남겼다. 3. 새 감독 온다고 긴장했네. 머리 밀어버린 살라. 팬들은 당황. 슬롯의 영향. 살라는 24일 이하 한국 시간 자신의 SNS에 셀카를 올렸다. 사진 속 살라는 벽에 기대고 있었는데 바뀐 머리 스타일이 눈에 띈다. 살라는 원래 곱슬기가 있는 머리로 유명하다. 리버풀에서 전성기를 보낼 때 매번 이 머리를 고수했다. 그런데 살라의 새 머리는 삭발이었다. 예전의 머리는 모두 없어졌다. 현지 언론도 이에 주목했다. 영국 스포츠바이블은 24일 살라는 위르겐 클롭 감독이 떠난 후 엄청난 변화로 팬들의 충격을 빠뜨렸다. 살라는 머리 스타일을 파격적으로 바꿨다 라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한 팬은 아르네 슬롯 감독의 영향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팬은 슬롯 시대가 완전히 진행되고 있다 라고 말했다. 팬들은 새 감독의 합류가 살라의 머리 스타일 변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클롭 감독의 후임으로 이미 슬롯 감독이 확정됐다. 슬롯 감독은 네덜란드의 페이노르트에서 성공을 이끈 감독이다. 2021에서 22시즌 페이노르트에 부임해 리그 3위로 마쳤고 지난 시즌 우승을 달성했다. 이번 시즌도 22승 6무 2패로 리그에서 2위를 달리고 있다. 특히 지난 시즌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리그, UEL에서 8강까지 오르기도 했고 2021에서 22시즌에는 우에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UECL 준우승을 이뤄냈다. 빅리그 경험은 없지만 전술적 능력과 선수단을 이끄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이다. 한편 살라를 향한 사우디아라비아 프로리그, SPL이 관심이 끊이질 않고 있다. 2025년이 되면 살라의 계약 기간은 만료되기 때문이다. 이미 SPL은 수년 전 살라에게 천문학적인 금액을 제시했었고 거절당한 바 있다. 그럼에도 SPL의 구애는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설상가상 지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서 살라와 클롭 감독의 언쟁이 있었고 살라를 매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그러나 리버풀은 살라를 믿는다. 유럽 이적 시장에 능통한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에 따르면 리버풀은 살라가 이번 시즌이 끝나도 팀에 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다음 시즌에도 팀의 일원이 되기로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